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 김윤선 지음, 모아북스 출판사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독소에서 벗어나야 건강이 보인다. 독소에 둘러싸인 현대인, 질병을 부르는 독소, 해독이 치유다.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 디톡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활 속에서 지키기 쉬운 디톡스 생활건강법입니다. 나에게 해독이 필요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 낮에도 몸이 나른하고 졸리다. 비염,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집중력이 약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비타민과 엽록소가 함유된 채소 섭취량이 적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신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 청량음료 등 가공음료를 자주 마신다. 눈이나 손이나 발 등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집안, 사무실 등 머무는 실내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 정서가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있다. 피부와 눈에 생기가 없고 자주 피로를 느낀다. 몸이 잘 붓는다. 배앓이나 설사를 자주 한다. 이 중에서 4개 이하다. 건강하신 거고요. 5개에서 10개 그 정도는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1개 이상이라면 시급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독소에서 벗어나야 건강이 보인다. 디톡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들,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간질환, 당뇨 등 중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서불안,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뇌기능 이상 등을 의심하는 분들,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몸을 정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1장, 독소에 둘러싸인 현대인. 독소는 바이러스, 세균, 공해물질 같은 잘 알려진 유해물질로부터 플라스틱 용기 같은 환경호르몬, 각종 전자제품 통해 노출되는 전자파, 공기 중에 미세먼지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유해물질까지 곳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린다고 합니다. 독소에 둘러싸인 환경은 먹을 것도 문제고 생활 속의 화학물질도 문제고 집안의 위험물질도 문제고 항생제와 세균도 있다고 합니다. 먹을거리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과잉 섭취로 지방으로 전환돼서 비만이나 성인병의 노출의 위험과 또 반대로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의 섭취는 부족해서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의 불균형과 식품 재료 속에 있는 유해 물질,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항생물질, 식품 속의 항생제, 채소 재배 시 촉진제, 농약 억제제, 유전자 조작, 음식, 또 식품 첨가물, 방부제, 합성 감미료, 샴푸나 합성 계명활성제, 또 커피 등의 화학 물질이 노출될 수 있고 포장재, 살충제, 또 테프론 후라이팬, 조리시, 의류, 가구, 곰팡이, 또 습기 억제 화학물질, 살충제 등 상당히 많은데요. 그 상당수의 화학물질은 그 자체로 호르몬 효과를 내기 때문에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질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집안 안에도 위험합니다. 대부분 집과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기본이 가장 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가 실외보다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는 발암물질, 미세먼지, 독소, 가구, 전자제품 속에서 외부 유입된 먼지, 또 조리할 때 나오는 공기 오염, 미세먼지, 폐나 이런 데로 깊게 흡수될 수 있죠.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벽지, 바닥재,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세제 잔류물, 또 전자파도 문제라고 하네요. 악성 종양이나 이런 쥐 실험에서 4배 이상 커지고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항생제와 세균도 있습니다. 항생제가 남용이 돼서 이로 인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건강을 위협시키는데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성인은 2위, 소아 사망 원인은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는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세균 발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독소와 면역력을 보겠습니다. 세포를 오염시키는 독소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오염된 세포가 많아지면 점점 면역 시스템의 손상으로 신체 기관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면역 시스템이나 무너진 건강, 이제는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누구나 한두 개씩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만성 두통, 위장병, 피부병, 만성 피로 등 독소의 빈번한 노출로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신체 기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질병을 부르는 독소는 고혈압이 생깁니다. 또 카드뮴이 오염이 되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고혈압이 또 카드뮴이 고혈압이나 호흡곤란, 식욕부진, 심폐기능 부전 등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네요. 간질환, 신부전증, 골연화증, 불면, 빈혈, 비염 등 수많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성 피로증후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계속 피곤하고 두통이나 수면장애, 우울, 근육통, 변비, 설사, 손발저림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항상 피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절염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을 검사를 했더니 관절 안에 회충이나 십이지장충, 선무충, 분선충, 기생충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기생충들이 수음이나 카드뮴이나 납같이 몸에 유해 물질들이 체내에 침투하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모여서 바이러스나 세균까지 합세해서 신체 기관을 파괴하고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기생충을 위한 구충제도 정기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또 장질환도 생깁니다. 소침투 대표적으로 장질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요. 한 인구의 우리나라 15%가 겪는 광범위한 질환입니다. 원인은 독소가 미치는 게 무시할 수 없는데 독소가 체내의 순환을 원활하지 않게 하고 장내 환경을 오염시켜서 유해균이 증가하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또 화학첨가제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산가스로 장활동을 방해해서 악순환되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독소 유입을 막아야 하고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또 피부 질환도 생깁니다.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면역 체계 이상, 독소의 장기 노출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정 환경과 무공해 채소 위주로 먹으면 개선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 또 비만이 생깁니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독소 영향이 큰데요. 독소는 지방 속에 쌓여서 쉽게 더 비만을 부를 수 있는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과잉 지방세포 하나하나는 다 독소와 다름없어서 이 안에는 화학물질, 중금속 등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고 불임, 탈모, 피부질환의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독소는 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과 치유와도 또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흡연, 또 환경 오염 유해 물질, 이런 독소, 생활 속에 있는 독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불임과 남성, 여성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중금속이 체내에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배란 이상, 월경 불순, 자궁 난간 기능 파괴,
등을 하고, 또 남성의 불임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정자 형성장애 원인이 이런 유해 물질인데, 정자수 45% 감소, 기형 활동성 저하 증가, 발기부전을 비롯한 여러 성기능 장애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흡연, 음주, 생활 속 화학 물질, 또 탈모에 두피가 피지가 과잉 분비로 인해서 쌓이면 기름 성분이 땀이나 피지, 비듬, 먼지, 공해물질이 모공막을 달라붙어 막고 목낭이 약해져서 머리가 빠집니다. 혈액순환과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면 두피에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오염물질이 두피 모공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쌓여서 탈모를 일으킵니다. 정답은 해독이 치유입니다. 질병 치유의 새로운 대안은 바로 디톡스인데요. 신체의 놀라운 해독 기능,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정상 상태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 해독 기능을 높여야 항상성이 커져서 간이나 신장, 대장, 림프선, 피부 등 더욱 직접적으로 이를 관여하는데, 간에서 유독물질을 해독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대장과 피부는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요 해독기관 중에서요, 간은 해독, 면역, 배설, 500여 기능을 합니다. 여가지 인체 최대의 해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기능은 영양소 분해, 합성, 음식을 포도당에서 단백질, 지방 등 합성하고 전환 과정을 거치고, 또 간은 분해 요소를 분비해서 음식과 체내로 들어온 독성 물질을 분해 배출합니다. 장도 너무 중요하죠. 인체에 들어온 음식물의 마지막 소화 과정인데, 장이 건강해야지 장내 세균과 독소, 점막세포의 방어막 역할을 해서 이 내독소가 피부로,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 신장은 소변 형태로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기관입니다. 몸속에 있는 더러워진 혈액이 신장에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은 소변을 통해 혈액 속에 농축된 노폐물과 과잉 영양소를 배출하게 해줍니다. 또 폐도 해독 기관인데요. 호흡을 통해서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폐의 폐포라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가고 체내 유해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또 피부도 있습니다. 땀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죠. 그래서 체액의 양을 조절하는데, 피부는 폐와 함께 산소와 체내 공급과 독소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모공은 땀 배출 통로이자 산소에 흡입하는 통로입니다.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체가 스스로 해독 못하고 하면 몸속의 독소는 축적되죠. 이를 인위적으로라도 배출시켜야 하는데, 신체 기관의 기능과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해독은 질병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는 약초를 이용해서 배설을 돕고, 귀, 코 세척, 식습관 관리, 여러 해독요법으로 치유 수단을 삼았습니다. 한의학에선 땀을 내고 토하게 하고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독을 하고요. 디톡스의 가장 큰 목적은 병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겁니다. 병의 치유는 해독요법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톡스의 첫 단계는 독소를 멀리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벽지나 이런 휘발성 실내 오랜 시간 동안에 휘발하기 때문에 실내를 오염시키는 주범이죠. 그래서 이 벽지도 천연 벽지를 쓰는 게 좋고, 또 한지 등의 이런 천연 소재 벽지를 이용하는 게 좋고, 벽지에 바르는 풀도 전통 풀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닥 역시 합판이나 이런 다량 화합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므로 천연 소재의 바닥재를 사용하는 게 좋고, 카페트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내 공기는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7시간에 한 번씩 환기는 필수이고요. 오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컴퓨터나 TV 등 전자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전자기 쪽으로 향하게 해두면 유해 공기를 빠르게 정화한다고 합니다. 공기 정화 식물도 집안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독소, 전자파를 차단하라.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전자제품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항상 전자파가 전원을 켜 있으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독소의 진원지가 됩니다. 따라서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사용 후 1, 2분 정도 시간을 두고 음식물을 꺼내야 합니다. 진공청소기 역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죠. 조심해야 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물걸레로 닦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기 담요, 전자파 방출도 임산부와 전자파의 임산부는 주의해야 합니다.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항상 건조시켜야 합니다. 또 벽은 습기가 차서 벽지가 들뜰 경우는 알코올로 닦아야 하고요.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거나 제습제를 발라두어서 곰팡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침실에 골칫거리는 진먼지 찐득인데요. 천연 소재인 패브릭에 주로 이런 진먼지 찐득이가 많이 기생을 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침구, 패브릭 소파, 카페트, 낡은 책, 털 인형 등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데 습도 특히 50% 이하로 떨어지면 2주 안에 거의 진먼지 진드기는 사라진다고 하네요. 집안에 햇빛이 잘 들게 해주고 자주 환기해야 하며 습도 조절은 필수입니다. 침구는 이상 계열에 한 번씩 삶고 이불 카페트는 주 1회 정도 직사광선에서 3, 4시간 바짝 말려 소독하고 두드려서 사체를 떨어뜨리게 해야 합니다. 또 방충 제품도 멀리해야 합니다. 오염을 막기 위한 게 오염 유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파라디클로로벤젠이라는 발암성이 나오는 방충제는 신경계통의 이상을 일으키는 엠페드린도 있고 화학물질 과밀증을 유발해서 장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나프탈렌 등의 방충제 성분도 위험합니다. 의류용 방충 주머니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름에 전자 모기향 또한 좋지 않다고 하네요. 신경이나 면역 계통에 유해하기 때문에 모기장이나 방충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밖의 방법은 입는 옷 대부분은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내뿜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초 한 컵을 넣어서 세탁할 때 넣으면 정전기도 방지가 되고 효과적일 수 있고 바로 새로 나온 제품보다는 2월 상품이 아무래도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조금 더 날아갔기 때문에 2월 상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 새 가구는 원목이라고 하더라도 포르말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필수고요. 패브릭 쇼파도 진먼지 진드기 오염원이기 때문에 새 가구를 들여 놓을 때는 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조리할 때 주방에서 독성 물질과 유해 가스가 나오죠. 불에 의한 산화작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환기는 필수입니다. 몸속에 독소를 내보내야 합니다. 최고의 효과는 음식을 통한 디톡스 요법인데요. 영양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발화현미는 좋다고 합니다. 체내 독소 비율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당 조절,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 엽록수가 풍부한 녹색 채소는 해독에 좋다고 합니다. 방사선 독소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도 낮춰주고요. 천연 항생제 마늘이 좋다고 합니다. 동맥 경화증, 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해주고 비타민 B 흡수도 높고 뇌하수체 자극을 하는 기능도 합니다. 항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위암 발생이 적고 마늘을 18g 정도 일주일 먹으면 위암이 50% 예방되고 결장암이 30%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또 항산화 기능도 있고 혈압 조절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금속을 흡수를 막는 천연 효모는
빵, 맥주, 포도주나 막걸리 등 발효식품을 이용하는데요. 방사선과 오염물질을 방어하는 고에너지 영양물질이 있습니다. 비타민과 단백질과 비타민 B 복합제가 들어있고요. 18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항산화제인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호모 속에 함께 오염물질로 인체 방어에 쓰이는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크롬, 포타슘 같은 천연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라늄이나 납이나 순처럼 유해 미네랄인 중금속 흡수를 뛰어나게 하고 인체에서 독소를 몰아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피해를 줄이는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합니다. 식물성 기름은 방어 능력, 방사능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고요. 엑스레이 방사능을 잘 막아주는 올리브 오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간, 신장, 폐, 피부, 머리카락 등에 이런 올리브유를 복용하지 않은 쥐에서 방사능 이상이 나타났고 14주간 올리브유를 복용한 실험쥐는 방어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 해조류가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인체에 필요한 56가지의 비타민을 모두 함유하고 있고요. 요오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등 풍부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초는 독성 물질을 막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다시마, 갈색 해초류는 독성 방어 물질의 효과가 있고요. 붉은색 해초류는 플루토늄 방어 효과가 있고요. 녹색이나 이끼 해초들은 세슘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요. 알긴산 나트륨은 환경 독소를 피해와 스테론튬 독성이 골세포에 흡수되는 것을 80% 이상 낮춥니다. 체내 독성 물질 흡수를 막고 중금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의 식품은 꿀은 살기운 효과에 효과적이고요. 또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칼륨 성분이 콜레스테롤 노폐물 제거를 하고 위장에 편안하게 해서 변비도 치유합니다. 된장도 효과적입니다. 간 해독과 간 기능을 강화하고 항암, 항노화 작용을 합니다. 생강은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노화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 예방과 녹차의 식이섬유가 다이옥신 흡착을 배설하고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카테킨이 지방에 몸에 쌓이는 걸 막고 노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암 예방, 또 식이섬유가 다이옥신 흡착을 배설하고 흡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녹두는 의약품에도 사용하는데요.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고 인체 독소를 걸러내고 배설을 돕고 알코올 해독 작용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엽록소가 풍부한 과일, 채소는 말할 것 없이 해독에 좋죠.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 비타민의 해독 기능을 보시면요. 비타민은 신진대사에서 효소의 보인자로 작용하는 유기물질,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타민은 13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9종은 수용성, 4종은 지용성인데요. 대부분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꼭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해줘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있고 또 비타민 K, 비오틴과 장내 세균의 활동으로 체내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은 건강 유지와 해독의 필수 물질이죠. 비타민 A는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 병원균 침입을 막아주고요.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는 또 방사선과 유독 화합물질이 체내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고요. 인체의 단백질과 지방 대사 기능을 돕고 면역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혈구의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혈액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조절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죠. 비타민 D는 대장암, 악성 흑색종, 고환암 등 예방에 효과적이고 식사 후 비타민 A과 섭취를 같이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 불포화 지방산, 성호르몬, 지용성 비타민 등 체내 산소에 의해 파괴되는 걸 막아주고
또 적혈구가 체내에 더욱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고 암 발생을 막고 방사능이 인체에 침투하는 걸 막는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네랄은요, 다른 말로 무기질, 무기염류라고도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인체 성장과 유지와 생리 활동에 필요한 원소 중에 유기물의 주 성분이 되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칼슘, 철, 나트륨, 칼륨, 염소, 아연, 마그네슘, 요오드, 셀레늄 등 모두 미네랄의 일종입니다. 인체 생리 활동과 건강 유지에 매우 필요한 물질이고 해독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칼슘과 포타슘이 체내 흡수를 도와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영양소들도 함께 같이 부족해집니다. 또 마그네슘과 칼슘은 체내 축적된 스티론틴과 기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체외로 배출하고 비타민 B군을 비롯한 중요 영양소의 체내 유입을 돕는 동시에 혈중 산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칼슘은요, 방사선 동위 원소의 체내 유입을 막고 카드뮴, 납, 알루미늄, 불소, 수은 등을 비롯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기적으로 칼슘을 섭취하면 이미 뼛속에 축적된 이러한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주기도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해주면 혈액에 있는 방사선 스티론틴을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고 또 셀레늄은 인체 내 활성 산소를 높이는 항산화제로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암을 치료하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셀레늄의 항암 작용 역할이죠.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방광암, 대장암, 폐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중금속을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수은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포타슘은 나트륨과 함께 체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 신경 전달, 삼투압,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도 너무 중요하죠. 성장, 발육, 단백질을 합성하고 상처 치료 등에 관여하는 미량의 미네랄인데 결핍이 되면 비타민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너무 과잉이 되면 구리와 철이 흡수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천연 아연은 카드뮴, 알루미늄, 납, 구리 등 여러 중금속이 체내로 흡수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담배 연기, 복합 핵 방향성, 탄화수 등도 막아줍니다. 클로로필의 해독 기능을 보겠습니다. 녹색 식물 잎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로 다른 말로는 엽록소인데요. 빛깔이 녹색이라 식물도 녹색으로 보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와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한데요. 탁월한 항산화 기능이 있고 DNA 손상을 방지하고 방사선이 인체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줄여줍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인체에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해주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알칼리 식품이 이상적이고요. 혈액이 산성도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혈 기능과 혈액 정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현대인들의 혈액이 콜레스테롤과 글리세리드의 과잉 축적으로 혈액 움직임에 순환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저하를 시킬 수 있는데 이런 클로로필 식물이 흡수되면 철 성분이 풍부한 인체 속의 중심 원자가 철로 대체돼서 클로로필이 적혈구로 변화돼서 혈액 내 적혈구 증가가 되고 혈액이 늘어나고 혈액세포가 생성되고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체내 순환 시스템이 활성화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또 산성 체질을 개선시켜 줍니다. 천연 알칼리성 식물로 혈액 산성도의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대부분의 산성 체질이 되면 암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도도 높아지죠. 따라서 암 환자 대부분이 산성 체질을 하고 있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신체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영양의 불균형과 기름진 섭취, 식품 섭취, 신진대사 균형이 깨지면 인체가 쉽게 산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산성화가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생기를 잃게 만듭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질병 노출도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클로로필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불쾌한 채취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살균 작용도 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기능을 해주죠. 암 발생도 막아줍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피를 맑게 하고 암세포가 생기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치유를 촉진해주고 상처를 건조시켜서 병균 활동을 억제시켜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고 간염을 예방하고 환웅을 방지하고 진통을 억제해주고 혈액피가 맑게 하는 기능과 숙취 해소와 천식, 아토피,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엽록소가 간암 발병률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디톡스에 클래식 음악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음식물, 대기오염물질, 호흡을 통해서 또 약품을 통해서 전자파 등으로 들어옵니다. 몸속에 만들어지는 독소는 공기 중의 산소가 여러 몸속의 영양소와 반응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 에너지뿐만 아니라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활성 산소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체내에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이 독소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는 원활하게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오래 남아 부패하면 독소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디톡스를 쉽게 요약하면 독소를 없앤다가 바로 해독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세포 활동, 신체기관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인체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건강요법입니다. 디톡스로 장, 간, 폐, 신장, 피부, 림프계 등 강화하고 독소가 몸밖 배출을 위해 몸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혈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이나 위통이라든지 변비, 다이어트 등 여러 만성 질환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디톡스의 좋은 생활 습관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엽록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또 물을 차게 드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고 인체를 정화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환기를 자주 해서 주의 또 공기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독소나 병원균이 노출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일회용품이나 이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집안은 천연 소재의 재질로 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톡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비만의 주범은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입니다. 신진대사가 둔화돼서 살찌는 것이고, 따라서 비만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디톡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체내 노폐물과 독소 제거를 해서 기의 흐름을 정상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을 해주는 요법인데, 몸무게를 감량하고 피부 개선을 하고 체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요요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톡스의 효과적인 영양 물질은 무엇일까요? 독소 배출을 막는 식이섬유, 알리신, 마늘에 많죠. 스코르진과 같은 항생 물질, 또 중금속 흡수를 막는 천연효모, 환경 독소 피해를 막고 방사능 물질인 스티론튬 등 독성이 골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 알긴산 나트륨, 탁월한 항산화 기능과 해독 기능을 가지는 미네랄과 비타민, 엽록소 등 해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 물질로 디톡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음식 외에 디톡스에 좋은 음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간장, 된장, 두부 등을 만드는 대두는 레시틴과 사포닌,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 혈액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레시틴과 사포닌은 혈액에 든 콜레스테롤을 잘게 쪼개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사플라본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성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은 조리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된장, 두부, 두유, 콩가루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도 영양소가 파괴될 염려가 없습니다. 오징어, 낙지, 굴 등도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며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 성분이 나와서 혈관을 수축하는데 타우린이 이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양파 속에 있는 케르세틴과 매운맛을 내는 유아프로필 성분도 디톡스에 뛰어납니다. 케르세틴은 양파 껍질색을 띠는 황색 색소로 혈중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하고 세포가 노화하는 걸 방지하며 매운맛을 내는 유아프로필은 혈당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생양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가열하면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주는 세피엔 성분으로 변화가 돼서 단순히 혈당치를 낮추려면 양파를 날 걸로 드시는 게 좋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조리해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DHA나 EPA 성분이 많아서 모두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디톡스를 할 때 피해야 할 음식은요. 염분 성분의 소금이고 붉은색 계열 고기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고요. 흰색 빵, 정제 밀가루 등의 흰 설탕, 또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가공 제품도 있네요. 카페인 첨가된 커피, 또 술 또는 탄산음료, 사탕 등의 단 음식, 또 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디톡스를 할 때 섭취 가능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일, 야채, 차 등이 있는데요. 과일은 딸기, 키위, 수박, 복숭아, 망고, 포도, 멜론, 사과, 배, 바나나, 감, 참외, 살구 등이 있고요. 야채는 무, 녹색 채소, 당근, 오이, 고구마, 시금치, 콩 및 완두콩, 콩나물, 양배추, 케일, 양파 등이 있습니다. 차는 전통차나 녹차, 구기자차, 감잎차, 뽕잎차, 생강차 같은 카페인 없는 모든 차들이고요. 유기농 현미, 통밀빵, 콩류, 또 희고 기름이 있는 찐 생선, 껍질 없는 닭고기, 견과류 및 씨앗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디톡스는 필요할까요? 질병에 평소 시달리는 사람, 임신 계획이 있어서 몸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술, 담배나 환경오염 노출이 많은 사람,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만성피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비만인 등에 좋습니다. 디톡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손쉬운 건강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디톡스를 실천하시면서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모두 즐겁고 행복하신 삶을 영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